네, 오늘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ABC 회계법인의 안정찬 대표 CP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한국의 은행들에 보유하고 있던 한인이 이 해외 금융계좌 자산 신고 규정 위반이 들통나면서 무려 400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았다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6일자 한국일보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LA에서 제빵업을 운영하는 한인 여성이 한국 내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벌금을 1년에 101만 달러씩 해서 총 405만 달러의 아주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벌금을 이제 맞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첫째는 이제 일반 IRS 연방국세청 감사를 받고 있다가 그것이 확대되어서 해외 금융자산 신고 누락이 밝혀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아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3의 기관, 한국국세청까지 포함해서 제3의 기관에 의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국세청이 해외 금융자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감사를 했었을 경우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 금융자산이 있게 되다 보면은 그 금융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주식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캐피탈 게인 같은 거, 배당금 소득 같은 것이 발생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도 반드시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신고되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그런 금융자산을 해외에 가지고 있게 되면 매년 그 금융자산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또 벌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벌금이 아주 큰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아지고, 결국은 이제 국세청에서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미 감사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2019년 8월에 벌금 납부를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소송까지 간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소송까지 갈 때는 그만큼 충분한 자료가 있고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다 어필 과정이라든지 감사 과정에서 해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인에 관련된 해외 자산이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비슷한 법적인 조치를 받은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드리면은 2013년에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한인이 뷰티 서플라이 도매업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두바이, 중국, 홍콩, 아프리카, 일본 이런데 이제 판매망을 갖고 이제 비즈니스 하셨는데, 2008년부터 해외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홍콩하고 서울로 입금을 시키고 미국 국세청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이제 국세청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세청에서 참 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건데 국세청에서 2010년 11월에 사무실을 급습해가지고 다 압수를 해갔습니다. 서류들을. 그러니까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국세청에 서류를 다 가져갔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2010년 11월에 압수해갔으니까 2010년도에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2011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했지만 이미 국세청에서 그런 정보를 다 가져가고 감사해서 적발이 되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18년에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그 미국의 시민권자인 한인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서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받은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고 해외 스위스나 이런 데다 자금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가 그것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실형 선고를 6개월 받고 그리고 1,4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벌금을 벌금이 부과되었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해외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이미 그 상속을 받았을 때 그냥 금액만 신고를 하시면 모든 돈이 양성화가 돼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정보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해외 금융 자산 이것이 의미하는 정확한 저건 뭡니까? 네, 금융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자산은 금융 자산, 뭐 재고 자산, 고정 자산 이런 말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금융 자산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금융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는 이제 증권 계좌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연금 계좌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우리가 금융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자산에 해당되는 것을 해외에 가지고 있을 때는 미국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신고 안 해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멀쩡한 그 자금을 신고를 안 하게 되어서 그것이 불법 자금 형태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음성 자금 형태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례들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해외 한국을 비롯한 어느 국가든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은행 계좌라든지 증권 계좌, 보험 계좌, 연금 계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바로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어느 은행에 또는 어느 증권회사에 얼마가 있다. 그리고 계좌 인포메이션 이 정도만 제공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부동산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부동산은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금융자산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자체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가지치기로 또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부동산을 내가 개인 명의로 그냥 가지고만 있다라고 하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전세들 많이 주죠. 그러면 이제 이 전세금은 소득이냐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전세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융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입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거랑 똑같아요. 집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 전세금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만약에 그 전세금을 내 이름으로 한국에다가 계좌를 오픈해서 입금을 시키셨다고 하면 그리고 그 금액이 1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면 반드시 금융재산으로서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해야만 돼요. 이것은 이제 꼭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내 돈도 아닌데 왜 신고하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해외 금융자산 신고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지 세금 내시는 것이 아니니까 꼭 잊지 않으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전세금을 받아서 하루 이틀 있다가 내가 바로 미국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잠시 있었는데 그것도 신고해야 되느냐. 또는 집을 팔고서 그 돈을 잠깐 넣어놨다가 바로 새 집을 사서
그 돈이 뭐 일주일도 안 되게 있다가 그냥 나갔는데 그것도 신고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예, 당연히 그것도 해외 금융자산으로 신고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월세를 또 주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요즘은 이제 월세들을 많이들 주시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그 아파트를 또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를 주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임대를 줬을 경우에 월세가 발생이 되면 한국의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고 그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미국 국세청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한국과 미국은 텍스 트리티 그러니까 조세 조약이 체결이 돼서 연방 차원에서는 세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정부 세금은 부과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한국 정부하고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한국에 그러면 부동산 자체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부동산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차익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 한인들이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뭐 원가 계산하고 매가 계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질문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은 회계사 담당 회계사가 잘 의논하셔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그 지분의 크기에 따라 신고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한국에 살고 계신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상속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상속받는 걸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 한인분들 같은 경우에요. 특히 이제 이민 1세나 또는 또 이민을 늦게 오셨더라도 이제 고령의 그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속 재산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일 수가 있고 하나는 현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됐든 현금이 됐든 일단 내가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가 넘으면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라는 거 아닙니다. 신고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돈을 증여를 받았다 또는 상속을 받았다고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신고를 한 다음에 그냥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그 임대소득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까지?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고하실 필요가 없고요. 현금 같은 경우에 내가 그 상속을 받아서 또는 증여를 받아서 한국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계좌에다 입금을 시켰다. 그러면 그것 역시 해외 금융자산 신고 대상이 1만 달러가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니까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요. 금융자산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돈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 돈이 아닌데 내 명의로 돼 있다. 이런 금융자산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경우 한인들 많이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데 부모님이 계좌를 만들어 놔서 또는 이제 뭐 부동산도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뭐 이런 경우를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것 역시 그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신고, 이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신고 규정은 어떻게 돼요? 네, 간단하게. 해외 금융 자산 신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FBAR하고 FATCA를 꼭 기억해 두시고 FBAR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 핀센에 신고를 하는 건데 이것은 1만 달러가 넘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고 FATCA라는 것은 1년에 연말에는 5만 달러 그리고 연중에는 7만 5천 달러 이상이 넘은 적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고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10만 달러고 15만 달러가 되겠죠. 이랬을 때는 꼭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 대표 안병찬 CPA와 함께했습니다.